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하면은 원유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고 또 오늘은 각종 지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잠시 후에 꼼꼼하게 짚어드리기로 하겠고요. 저희 먼저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 도와드립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같이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전략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의 중반을 넘어가는 수요일인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로 목요일에 많이 뵀는데 오늘은 수요일날 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난주에 목요일날 재고 발표가 있어가지고 근데 12시에 있어서 아쉽게 못 봤지만 맞아요. 오늘은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기대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흥미진진한 날에 또 김정철 해설위원님 있으시니까 든든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윤희라 캐스터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브라이언 오서 그리고 히딩크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바로 아주 훌륭한 스승이라는 건데요. 저도 오늘 그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발빠르게 열심히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만나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의 마스터 궁금하실 텐데요. 자, 수요일 함께 전략 짜주실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재 김우수입니다. 네, 인사 말씀 더 해주실까요? 네. 어제도 나오고 오늘 또 나왔는데 또 오늘 어떻게 사인 드리고 어떻게 수익 내는지 또 다들 궁금하시죠? 네. 그거 뭐 복귀도 하면서 오늘 저녁 미국장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어제장에 전략 짜주신 것, 그리고 어제장의 흐름 복귀도 하면서 오늘 이은 시장의 분석과 전략도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틀 연속 아주 탄탄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부 동안 2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먼저 함께 출연진들과 짚어볼 이슈들을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이네요. 세제 개편한 기대감으로 신고파를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흐름도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증시 상승과 국채 이철 부담감으로 추가 하락이 이어졌는데, 자, 오늘 장의 흐름도 지금은 또 계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네요. 126-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10월 테이퍼링 공식화 기대로 인해서 저점을 지지했다라는 이슈가 올라왔는데, 자, 최근 유로 FX 흐름 상당히 어려운데요. 오늘은 1.196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다음 이슈도 확인합니다. 역시나 크루드 오일이 올라왔어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 자, 다시 한번 48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48.6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장에 이어서 주요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 간의 희비와 그리고 방향성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이슈씩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자, 어제는 고점을 향해서 갔던 S&P 현재도 2490선을 지킨 채 2492.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의견 들어본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 준비가 되셨나요?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업이고요. 왜 웃으세요? 네, 그리고 캐스터, 윤희락 캐스터 다운, 그리고 저도 다운,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 다운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대1로 의견이 들어봤는데, 자, 뭐니 해도 지수는 또 외신부터 들어봐야 되죠? 윤희락 캐스터. 네, 먼저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S&P 500이 2496.48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근차근 외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이 제시한 2500선에 좀 가깝게 접근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외신에 따르면은 for too close to the 2500 level for me and to become from buying here이라고 이야기해서 지금부터는 풀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500선을 넘어선다면은 그 이후에는 상방 추세로 볼 수 있지만 단기적 조정이 어느 정도 약간 이쪽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뭐 개런티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좀 이슈 짚어 보실 거는 뭐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도 있고요. 또 US 경제 지표, 또 뭐 Federal Reserve Balance Sheet Reduction이라고 해서 연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좀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좀 이따가 발표 있으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모기지 신청 건수와 P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신청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PPI 지수는 예상치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레이 달리오 미 애널리스트, 월가 유명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Doing the opposite is a good idea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일 S&P 500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찍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상승 방향이 이후 조정 국면을 거치고 어느 정도 명확히 잡힐 때까지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외신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 전에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0.2%가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0.3%로 봤는데 0.2로 나왔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함께 김정철 해설위원님 오늘 의견과 함께 이 의견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방금 발표한 건데요. 네네. 이제 사실상 물가 예상치보다는 생산 물가가 조금 낮게 나왔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역시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런 의견은 결국은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결론과 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 폭이 좀 더 가팔라져야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들이 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당연 한 가지 조금 이제 문제점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 연준 같은 경우 앨런 의장이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앨런 의장이 과연 여기서 다음 연준 의장에 대해서 부담감 좀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카드를 꺼낸 다음에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생산자 물가 지표로만 봤을 때는 금리 인상하기는 쉽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보는 S&P도 마찬가지고 네네. 지금 S&P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고점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외신을 아침에 좀 많이 봐봤는데 대부분 동의해요. 버블이다. 버블이다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럼 버블 초기에 버블이 꺼지는 현상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없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버블이 계속 더 쌓여야 된다라는 의미죠. 근데 제가 이제 다운을 얘기했던 이유는 이런 버블이 급격하게 빠르게 쌓이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저는 내일도 나오고 예, 다음 주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드릴 때 항상 일주일치 전략을 얘기 드리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보는 뷰로는 지금 당장 계속 지수가 달려가기엔 사실상 부담이 있다. 어제 애플이 아이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이폰 발표했고 애플이 10년마다 주기로 아이폰 X를 발표를 하는데 이 X 모델 발표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실 주가는 딱히 반응은 없었어요. 장 초반에는 장 초반에 좀 약간 반짝했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아이폰 X 하필 또 시연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주가가 다시 밀렸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을 좀 얘기 좀 드리자면 지금 이 지수를 현재 지금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뭔가요? 이 달러 강세 관련이에요. 달러 강세 약세 관련인데 네네. 지금 달러가 계속 약세가 되다 보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돼서 중국이 하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번에 좀 밀린 것 같아요. 중국이 네. 위안화를 절하고 하면서 네.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불리하냐면 수출이 불리합니다. 수출이 그렇죠.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어디서 영향을 또 주고 있냐. 지금 유로존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로존도 자꾸 유로화가 올라가면서 유로화가 급등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는 또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 실제로 유로스톡스 지수를 보면은 유로화가 급등하면서 유로스톡스 지수는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고 있죠. 한참 잘 가다가. 네. 그리고 어제 중요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영국 이게 왜 이슈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슈로 나중에 한번 내일이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서베이도 상당히 좀 많이 줘서 2.8 줬는데 서베이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영국 파운드화를 보시면은 지금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영국 파운드 보시면 고점 넘어섰습니다. 고점 돌파한 상태고 오늘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뭐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때는 이 영국 파운드화 역시 마찬가지로 다만 영국 파운드화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되면서 브렉시트 때문에 파운드 가치가 완전히 폭락했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달러 강세의 여지가 달러 약세 현재 지금 달러가 계속 약세되고 있지만 각국 다른 나라들이 조금씩 이 부분을 달러 약세에 지금 대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수가 바로 튀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다. 라는 의미에서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봤을 때 이 버블은 계속 된다는 거에는 동의는 하는데, 네네. 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지금 각국에서 지금 위안화도 대응하고 있고 다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고점 이런 버블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발표된 지표에 대해서는 생산자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도 좀 이와 같은 흐름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흐름에서 금리 인상은 여전히 더욱더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지는 그 의견에 더욱더 한 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허리케인 어마가 네. 완전 초토화시키진 못해서 물론 재앙입니다. 네네네. 안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 부분이 적당하게 돌면서 네. 이게 좀 미국 건설 경기에 좀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상황도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지수에도 크게 부담을 안 주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지금 자기가 이 주가 상승을 마치 자기가 모두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듯한 뉘앙스로 요즘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너무 지금 표정이 너무 밝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 네, 그 전임 대통령이 누군지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전임이 어떻게 끌고 왔는지, 네. 경기 회복을 해왔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걸 만큼 즐기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환율 이슈로 조금 속도 조절하면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시황과 함께 이런 가격대도 짚어드렸고, 자, 그리고 저도 어제 그 S&P 함께 했을 때 여전히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업을 저도 함께 의견을 드렸거든요. 고점은 계속 높여가고는 있지만 저도 더 가기 위해서는 원래 조정이 있는 법이잖아요.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가고, 오늘은 어제 그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피로도에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잠시 쉬어가고 또 다른 상승을 위한 한 템포 쉬어가는 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서 오늘은 다운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재 마스터님 어제에 이어서 네. 오늘 지수 어제 복귀도 또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네, 네, 오늘도 볼까요? 네. 네. 우선 제가 한 번씩 쳐다보는 건 차트하고 같이 나오는지 쳐다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우선은 어제 관점하고 비슷합니다. 어제 뭐 실제 매도로 밀렸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우선은 좀 더 기다렸다가 위에서 좀 장기적인, 그러니까 뭐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의 최상단부에서 노리자 그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차익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출렁거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 8월 8일 날 고가가 있죠. 걔네들을 바로 깨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만약에 깨려고 마음이 먹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한 번 더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 하단부에서는 우선은 뭐 저는 매도를 우선 못 쫓아가겠다. 그래서 어차피 뭐 자리는 두 자리라고 봅니다. 매도 관점을 보자면 저는 이제 뭐 반등한 업 이후에 매도를 본다. 그래서 우선 매도보다는 매수를 계속 고집을 해서 매수가 올라오면 매도 본다는 관점, 어제와 같은 관점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뭐 추격하거나 위에서 치는 애들을 길게 보기는 어렵고 이 구간을 깬 이후에 아래 구간에서 무너진 다음에 매도하고 그 다음에 윗 구간을 더 치고 온 애들 매도가 좋다. 단 둘 중에 하나를 손댄다면 반등을 한 애들을 기다렸다가 치는 거고요. 그 이유는 고점에 대한 이제 뭐 추가적인 고점, 그 다음에 고점 갱신에 대한 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네네. 저가를 깰 만한 의지가 있는 다음에 반등한 애들이 차익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가에서 그냥 매도를 치는 것보다는 항상 한 번쯤 눌림 상태에서 재반등이 일어났을 때 걔네들이 변곡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명 뭐 쌍저나 쌍고점 또 혹은 뭐 엉덩이 부분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런 두 번 치는 구간에서 변동성을 노린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구간에서 매도는 우선 쫓아간 거는 배제를 하고 오히려 급락으로 무너진 다음에 저항을 갖고 있으면 8월 8일 날 걔네들 저항을 보고 매도를 치던지 네. 하신 게 낫고요. 지금은 다시 올라온 걸 기다리셨다가 고가 일봉상의 최고점, 그 다음에 분봉상의 최고점에서 기다렸다 매도를 노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기도 좋고 먹기도 대응하기도 수월할 거다. 그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쉬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격 매도로 포지션을 잡아 가지지 말고 다시 한번 고점,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 관점, 포지션까지 정리를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S&P 지수에 대해서 외신의 의견과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 그리고 가격대까지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는요. 미국 10년물입니다. 자, 어제 선재 마스터 어제도 나와주셨기 때문에 잠시 제가 좀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다시 반등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시간 이후 미국채가 반등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126-20에서 자 21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업앤다운 확인된 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저 혼자 업이고요. 지금 다운을 드셨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제가 업이니까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보합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선재 마스터님이 좀 많이 빠졌다. 여기서 이때 일단 매도 자리는 다 나왔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가격대죠. 126-20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은 뭐 하락 흐름
연일 하락 흐름보다는 뭐 보합권 또는 뭐 강보합 살짝 그 상승폭 안에서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에서 업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네, 복귀해 주세요. 북한이 뭔 액션을 할 경우가 국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업을 해드렸는데 네. 거의 비슷한 맞는 시나리오 거의 갈 뻔했어요. 갈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네, 아무것도 네. 하지 않으면서 국채 가격이 아무것도 안 한 걸 확인하는 9월 8일이 언제인가요? 9월 8일이면 네, 금요일이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밀렸어요. 그렇죠. 그쪽에서 밀렸어요. 제가 말하고 이틀밖에 이제 안 올랐죠. 네, 한마디로. 근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해서 국채업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떨어졌다. 사실상 뭐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 드리면. 네, 틀린 건 아니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한 수위를 보면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렇게 많이 발언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지만 시장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저 정도면 되게 세게 반응했다. 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북 제재안이 좀 세게 나왔으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뭔가 액션을 취했을 겁니다. 대북 제재안이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예상보다는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안보리 그 내용 말하는 거죠? 안보리 내용에서 대북 제재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 좀 강하게 들어갈 것 같았는데 뭐 그냥 일부 비율 축소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지금 끝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한테도 좀 어느 정도 테러를 주고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미국도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모습. 그리고 뭐 레드라인 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위안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금 쉽진 않지 않나. 네, 당분간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에 북한이 뭔가 지금 이제 국채 가격 상승 관련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금리 인상 이슈가 발생을 하면 국채 가격은 당연히 밀리겠죠. 가격하고 금리하고 수익률 반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좀 요원하다. 봤을 때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아니 국채 가격 상승 이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널리 퍼져 있고 유일하게 국채 가격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이제 리스크밖에 없는 거예요. 지정학적 이슈. 우리나라 쪽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북한이 아직 아무래도 다음 달에나 북한 이제 기념일들이 좀 있어요 또 다음 달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당분간 좀 조용히 지내지 않을까.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격이 조금 밀릴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짐 로저스가 북한 리스크 심각성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이 좀 이거 포기하고 뭔가를 선택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오로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완전히 다 막 뒤엎고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핵 개발을 완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길의 중간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일부 몇 가지가 있죠. 뭐 중국이 원유 공급을 아예 중단해 버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북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북한이 이걸 가지고 중재 타협카도 들고 올 텐데 중국이 그럴 생각 아예 없기 때문에 중국이 그럴 생각 있었으면 진짜 그랬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레드라인 넘는 거는 정해진 수순이다. 정해진 수순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럴 것 때문에 이제 북한 리스크가 사실상 우리는 많이 적응돼 있지만 점점 이게 이제 이 다음 핵실험, 이 다음 미사일 이럴 때는 점점 세질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짐 로저스가 얘기한 건데, 우리 짐 로저스님께서는 그 상품 전문이시기 때문에, 상품 전문이신데 북한 얘기하시니까 좀 약간 그러네요. 그래도 리스크에 대해서는 각 상품이라든지 뭐 지수, 뭐 각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거 많이 하시냐면 이제 그 이런 원유 상품, 골드, 금 이런 거 하시긴 하는데 그분이 이제 물론 투자는 잘 하십니다.
예, 잘 많이 하셨어요. 잘 하신 적도 많아요. 근데 못 하신 적도 많아서 뭐 그렇게 많이 비중을 두고 싶진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외신으로 그 국제 입찰 부담감에 대한 부분, 입찰에 대한 부분 또 외신으로 함께 또 짚어주셨는데 윤유라 캐스터, 네, 의견 들어볼까요? 네, 뭐 국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짐 로저스 뭐 지금 북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바로 전에 발언을 하기에는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평화 토bil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발언의 수위나 또는 뭐 정확성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가시면서 반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사실은 제가 investing.com에서 좀 재미있는 기사를 읽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move lower from its newest September 8t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9월 8일 이후로 처음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트렌드를 보시면요. 이게 준 14, 그러니까 6월 14일 이후로는 국채 그리고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상승 추세를 이어오긴 했습니다만 뭐 스위스와 옌 골드 같은 경우에도 좀 너무 이렇게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평양과 북한 그리고 announce its acceleration towards a nuclear weap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북핵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됐다. 뭐 지수 같은 경우겠죠. 지수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아무래도 12월 그리고 1년 내지 뭐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런 기사 같은 것들도 참고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들의 뉴스 정리를 해봤고요. 마스터님의 의견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해 주셨어요. 네. 네. 뭐 관점에 대한 거죠. 뭐 제가 들고 싶은 것 어느 것 들어도 설명이 되는 그림 같다 봅니다. 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북 제재에 대한 거는 많이 완화가 됐죠. 뭐 김정은 씨라 해야 되나? 여튼 그 김정은에 대한 압박도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나 모든 게 가능하게끔 풀려져 있고요. 제재 조치에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도 그 기존 물량 이상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송유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제재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압박이 많이 풀렸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차트에서 이 자리까지가 매도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반등을 노려야 된다. 어제 시간 이후부터는 반등을 노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에 도움이 되셨을 테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매수도 매도도 다 맞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맞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저가를 낮추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저가를 낮출 때 제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한번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그림들은 뭐 약간 낮추더라도 다시 반등을 해서 매도 쪽으로 한마디를 더 여는 그림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제 추세는 매도, 그다음에 매도가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매수 스캘핑이 났다 새벽까지는. 그다음에 지금은 같은 자리를 또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바로 하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건데 뭐 약간 낮추고 반등해도 이 마디를 크게 높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부분에서는 다시 매도 준비를 해야 돼서 처음에 온 친구들은 쳐서 두려울 게 없어요. 반등이 없이 온 애들이라서 더 빠지더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자리를 다시 왔을 때는 잠깐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매수를 기다렸다 매도를 치는 게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아직 대북 제재나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길 만한 이슈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전자산에 대한 차익이 더 나와서 이 강력한 자리를 며칠 안에 다시 깨고 전체적인 박스 구간 부합 안으로 들어갈 거다. 한마디로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은 이 구간 고점을 한번 높인 아이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 구간 매물대 안에서 노는 그림을 만들 거다. 그리고 일봉상에서의 추세가 어제 빠진 애들이죠.
빠져서 이제 매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제는 반등을 노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매수 배팅하라면 충분히 저는 또 할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얘네들은 밀렸다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장이 끝난 다음에 주력으로 스캘핑으로 위로 올렸던 애들 다시 같은 자리 왔을 때는 대비를 하고 조심스러운 게 필요하고요. 오히려 주력은 반등을 한 애들 추세 상단부에서 누르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수로 갔다가 큰 흐름들이 다시 매도로 빠질 거다. 그래서 어제 매수 스캘핑 보는 것보다는 오늘 좀 더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추세 긴 쪽으로 다시 여는 쪽으로 관점을 돌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어제 장과 오늘 연이어 나오시니까 이런 점이 좋네요. 어제 복귀도 함께 하면서 그 물량과 그런 세력에 대한 이해도 어제 장에 이어서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매수를 기다렸다가 매도로 포지션을 잡는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또 그 안에 가격대 이야기를 또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국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가 나눈 의견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 짜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국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예요. 아, 이제 10월 테이퍼링이 공식화 이 기대로 인한 저점 지지라는 이슈가 일단 토픽이 꼽혔는데 자, 유로 FX 지금 현재 짝의 흐름도 보도록 하죠. 여전히 1.1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955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세 사람 업이고요. 다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업인데 바로 업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유로도 크게 그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이퍼링 관련해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켜보는 장이 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유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그 노무라 증권사에서 통화 6종 관련해가지고 그 예측을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달러를 약세로 봤고요. 또 유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이렇게 expect the euro could reach $1.25 or higher in coming months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월 달까지 유로 같은 경우에는 1.25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점이 6개의 통화 있죠. 캐네디언 루니, 브리티시 파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의 통화에 대해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인데요. 오히려 오직 달러만을 그 하방 추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 통화인 유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유로 사실 오늘장에서 좀 중요한 가격대가 있는데 1.2092달러를 좀 보시면은 만약에 이것을 좀 보셨을 때 넘어설 수 있다면은 상방 흐름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깨지고 1.1926이 깨진다면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시는 거는 가격대에서 이제 좀 이따가 다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가격대를 보시면서 좀 민첩하게 움직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재미난 그 가격대네요. 1.2092달러 위쪽 상방 쪽으로는 1.2를 넘어선 가격이 더욱더 돌파되면은 상방 쪽으로 또 지금 아래쪽으로는 1.1956달러인가요? 26입니다. 26. 네. 지금 56이라면은 점점 가까워져 있는 가격대여서 제가 그래서 지금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1926달러 하방 쪽으로의 가격대 상단선과 하방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외신 쪽에서는 달러를 약세로 보는 기조가 더욱더 팽배하네요. 자, 의견을 함께 나눠봤고요. 그렇다면은 김정철 해설위원님, 아까 이전에 또 지수 설명해 주시면서 유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방금 이제 외신에서 노무라인가요? 노무라 증권이요. 노무라와 저와 상당히 완전히 다르네요. 다르다고요? 저는 다르다고. 달러화가 이제 어느 바닥 따지고 이제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먼저 절하면서 스타트했다고 봅니다. 이걸 스타트했다고 보고 더 이상 이제 미국 좋은 일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입장이고. 네. 유로화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유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를 얘기해드리자면 유로존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호재가 있습니다. 유로화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12월 이후에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게 이제 22의 생각이고,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해서는. 네.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걸.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를 잡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각국의 유로존을 구성하고 있는 각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을 좀 보자면, 독일은 현재 견조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중에 좀 프랑스가 좀 돋보이긴 합니다. 프랑스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프랑스 같은 경우 개혁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네. 경제 성장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보는데, 사실 올해보다는 저는 그게 내년에 좀 나올 것 같다. 네, 올해는 뭐 마크롱이 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정권 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그런 추세가 나타나기보다는 내년에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유로화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당분간 상승, 그러니까 제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라인 하나를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딱 하나 보이네요. 이게 이제 네. 한 3주 전부터 그려놓은 라인이거든요. 3, 4주부터. 네. 네. 여기를 다시 만나러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만나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추세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조금, 추세적으로 조금 살짝 밀려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화정책 이슈로 봤을 때는 각 나라들이 달러와 약세에 대응을 하는 그런 현재 상황 기조라고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기조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얘기 드릴 게, 이제 영국 파운드하고 뭐 어제 급등한 거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데, 파운드화 상당히 파운드화 강해요.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워낙에 세게 나와서, 네. 그러니까 물가가 미국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금리 인상을 못 해요. 그리고 반면에 영국은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왔는데, 그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신호라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브렉시트 때문에 그동안 워낙에 그 파운드가 떨어졌었고, 그리고 그게 대한 반발작용이거든요. 그리고 파운드가 올랐던 거는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벌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운드화 같은 경우가 급등한 부분이 유로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유로화가 좀 추세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과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달러가 반등하는 것과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이슈를 좀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중국이 계속적으로 위안화가 올라오면서 오늘장인가요? 네. 어제 오늘장. 부담을 느끼고 있죠. 네. 부담을 느끼면서 좀 꺾였는데, 그 부분을 이어서 연동되는 바 유로도 최근 앞으로의 좀 짧게 흐름을 이런 하락세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어제도 유로와 함께 짚어주셨죠? 네네. 네네. 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원래 차트에서 유로가 빠진 다음에 이 구간부터 매도를 노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걔가 네. 약간 반등했었죠. 네네. 대신 그 조건이 이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9월 1일 고점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잘못되더라도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단가를 위에다 맞춰서 싸워도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다시 이제 뭐 수익 구간은 다 돌아온 그림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자면 우선은 뭐 그래요. 우선은 추세가 좀 약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추세가 일봉상의 그림을 언제 깨는지를 계속 제가 본다고 그랬었습니다. 이 추세가 깨질 거라고 본다, 우선은. 근데 이제 그걸 깨기 위해서 어떤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잡을 건지를 계속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위에서부터 뭐 계속 매도를 들이고 끌고 왔었는데, 어제도 뭐 한 이 구간이었었는데, 이제 좀 더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요. 오늘은 이 구간을 못 깰 수 있습니다. 이 저가를 깨는 건 사실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선은 우리가 달러 인덱스와 연동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제가 이런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보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이고, 이 자리가 강하기 때문에 얘를 바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반등해서 다시 테스트하고 반등해서 다시 테스트하는데, 우선 쟤를 뛰어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설령 뭐 차트들이 좀 큰 거 봐볼까요? 자, 일봉상에서 이걸 뚫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일봉상에서 네. 이
추세를 뚫고 변곡을 만들어서 이게 완전한 변곡으로 인지가 되느냐가 시장에서는 중요하겠죠. 네. 이때 되면 이제 지수들에는 모든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으려면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얘네들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다시 저가를 눌리고 이렇게 싸워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전에 말하면 돌려치기라고 제가 말한다 그랬죠. 이걸 뚫고 나서 눌려도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 거지 이게 뚫렸다 해서 추세가 무조건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그림들이 하단부 제약이 많이 생긴 상태로 돌파를 했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도 이 추세 안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앞으로의 이슈는 달러가 어느 순간 반등을 하느냐인데 지금 올해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이 2번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번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는 건데 맞아요. 만약에 된다면 12월 달 가정을 두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0월, 11월 달에 어떤 경제적인 이슈 자체, 경제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뒷받침만 된다면 계속 저 구간대를 달러가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10월, 11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달러가 약세도 지금부터 주춤해져 있지만 앞으로 그 가능성이 더 강해질 거고 이게 돌파를 해서 보합권에서 놀더라도 이 선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런 분석이라서 올라온 놈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맞고 우선은 롱포는 우선 이 자리까지 1차를 보고 관점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위쪽 매수 쪽으로 올라온 친구들을 위에서 어느 좋은 자리에서 누를 건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의 관점도 이 구간을 못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중심 근처에서 보합을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자리를 넘지 못한 애들은 아직 매도 관점 계속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높이는 싸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도 분할이나 올라온 애들 계속 그 달러 반등, 네. 그 다음에 유로의 하락세를 보는 게 낫다. 이런 관점을 네. 갖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스터님도 달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어제 장에도 차트 보여주셨을 때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을 또 비교해서 보기 쉽게 또 설명해 주셨는데 유로에 대해서는 하방 쪽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슈를 점검을 하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볼게요. 자, 2,49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다우 지수만 상승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자, 정보통신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실시간 속보도 떴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볼까요? 골드 볼까요? 자,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3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안전자산 역시 오늘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거래 대비해서 0.19% 하락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크루드 오일도 보도록 하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 오일 재고 발표 전에 어느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48.64달러, 전거래에 대비해서 0.56% 상승한 가격대로 일단 48달러 중반대 가격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마지막으로 볼게요. 유로 FX는 1.19560달러에서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 거의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48달러 중반대 가격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특이점으로 보이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고 그 전에 자연재해죠. 허리케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수요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 공급 이슈까지 더해진 크루드 오일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먼저 이슈 확인하고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보도록 하죠.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너무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네, 들어보도록 어렵네요. 할게요. 저도 어렵습니다.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아이, 중립입니다. 해설위원님 네, 반반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저도 중립하네요. 그렇다고 저는. 아이, 저 원래 네. 항상 이렇게 중립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럼 좋네요. 해설위원님 지금 반반이고요. 저는 업이고요. 마스터님 어떤 의견이셨어요? 저는 우선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유라 캐스터까지 업, 네, 확인이 됐고요. 일단 외신 빠르게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어떤 관점에서 중립되셨는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게 그 약간 박스권에 gat혀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고 사실 외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있었던 이슈부터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EA 원유 보고서 발표가 됐죠. 이게 수요는 늘어났고 공급은 줄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이게 어제 나온 오펙 관련 그 보고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그 외신 쪽에서는 It is clear the rebalancing process is underwa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좀 조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유가 좀 크게 줄었다 보니까 49.50에서 좀 그러니까 그때까지 올라갔다가 좀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런 추세가 like a snowball rolling downhil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산더미에서 떨어지는 눈이 쌓여서 큰 이렇게 눈두덩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에 대한 좀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박스권 안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좀 깰 만한 요소가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나온다면 51달러까지도 51.97까지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1.97달러까지 거의 52달러 근접한 가격대인데 위쪽 상방 쪽으로의 의견을 보는 것 같고요. 김정수 해설위원님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뭐 제가 항상 한 몇 주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50달러 근처로 가면 하락, 그리고 40달러 초반이면 제일 좋고요. 중반 정도 되면 다시 상승. 그림을 계속 지금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제가 라인 하나를 그려놓은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한 4주 됐어요, 지금. 예, 저 라인 바꾸고 싶은데, 예, 너무 잘, 이 라인에 너무 잘 걸쳐서, 예,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 위쪽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라인 쪽에서는 항상 다시 매수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좀 올라가려고만 하면, 이제 미국 셰일 오일에서 또 이때다 싶어서 많이 생산하고요. 유가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다시 또 이제 그런 공급량이 좀 너무 많다 그러면 또 경기 자체는 또 나쁘지 않아서 좀 받쳐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오펙 보고서가 8월 보고서가 나왔죠. 의외로 생산량이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근에 호재가 돼서 조금 3일 동안 지금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9월엔 다시 생산량이 늘 거라는 거죠. 왜냐면 8월이 생산량이 좀 줄었던 이유는 리비아 때문이었어요. 리비아가 시추시설 자체가 좀 가동이 중단된 날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좀 감안해 보면은 다시 9월 되면 생산량 다시 는다라는 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또 48.65 뭐 이러지 않습니까? 딱 제가 얘기하는 가격대의 약간 위쪽이에요. 네. 매도 쪽에 좀 살짝 들고 싶을 때긴 하죠. 근데 좀 여기서 매도할 바엔 차라리 좀 더 올라올 때까지 가면 기다리는 게 낫다. 좀 더 올라올 때까지. 네. 그리고 지금 9월 8일이었죠. 9월 8일 날 급락했잖아요. 우리가 원유 재고 발표한 날이 9월 7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목요일 날. 하루 늦게 발표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정작 아무 일 없었는데 그 다음날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운이라고 했고 분명히 제가 다운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그게 이제 태풍 어마에 대한 약간 합의에 대한 학습 효과로 어마 하면서 뭔가 이제 똑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피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되돌리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쉽진 않다. 지금 판단하기는. 그냥 그래서 저는 항상 아직까지도 뷰를 또 항상 똑같이 가져온 거는 제가 그거 넣으면 바로 이쪽 라인 정도에서는 매수를 한번 근데 적극적인 매수 말고 이때부터 매수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다. 라는 모아가는 전략인가요? 라는 생각이었죠, 계속. 그리고 이제 주요 라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수렴을 하게 되면
나중에 확산이 날 때 좀 크게 확산을 하죠. 그렇죠. 위로는 네. 아래로든데. 네. 그때만 조심해야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마스터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네. 우선 뭐 짧게 하고 2부 때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뭐 48.10대 매수 잡으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까지 거의 저희가 손댄 거 뭐 꼭지점이 보인다 그러면 제가 다 사인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48불 지킨 걸로 보고 48.18 아래부터는 매수를 잡아라. 10대 무조건 잡고 본다. 대신 어제 그제 못 먹으신 분들은 그냥 참아라. 수익을 못 내는 분들. 네, 왜냐면 고점에서 네네. 고점 갱신하는 걸 봐야 되는데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방금 채팅하면서 보니까 이거 네. 못 드시고 저희 같이 하신 분은 위에서 매도를 치고 드셨다는데 지금 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48.80대 추세 저항들 있죠. 이 구간 지표대 뛰어넘냐인데 우선은 저도 얘네들 이거 사인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뭔가요? 수익이 있는 다음에 지표대 얘가 올라가 있으면 익절 잡고 지표를 보자. 네네. 그리고 얘네들 컷은 어차피 열팅 내외니까 어제 거 한 10분의 1 정도 뱉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겁내지 마라.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좋죠.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이 아래 구간 무너지지 않으면 오늘 익절 잡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하더라도 추가적인 그림들이 나온 다음에 배팅을 해도 되죠. 근데 기술적인 그림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오버슈팅 자리까지 다 끝났다고 보고요. 네네. 이거 추세를 뛰어넘냐 못 넘냐는 이제 지표에 달렸죠. 그리고 저한테 추가적으로 여기서 공격기로 칠 거냐 하면 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왜 업을 들었냐? 이 구간에서 치기는 애매해요. 여기서 매도를 치더라도 분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표 때 50불 때 상단부를 치면 거기서 눌림은 보겠는데 이제부터는 75.50 그다음에 그 위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치고 온 애들 목표가를 설정해서 다들 맞춰내고 다들 먹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표 때 보는 건 좀 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적으로 오늘 올려치면 돌리는 네. 게 낫고 그 다음에 추세를 넘어갔을 때 올려 태운 게 낫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그렇게 깊은 자리가 안 보여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따 2부 때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게 있습니까? 뭐 하겠지만. 네. 네. 맞아요. 이제 뭐 2부 11시 반에 또 원유제가 발표가 있는 만큼 그 전후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리딩 더욱더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2부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다양한 이슈를 꼼꼼하게 짚어드렸고 다양한 의견도 남겨드렸는데요.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금 참여 방법과 함께 무료 참가 신청도 다시 한번 자막 나가고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1부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